엄마표 독서가 실패하는 이유를 제가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습니다. 엄마표 독서 성공하려면 이것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아이들을 18년째 가르치고 있는 초등교사 김현주입니다. EBS에서 문해력 관련된 책을 여러 권 집필했고요. 문해력 등급평가나 어휘가 독해다 라는 책을 쓰면서 아이들의 문해력 신장에 관심을 가지고 돕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엄마가 만드는 책 읽기의 기적이라는 책을 쓰면서 어머니들께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책을 가지고 함께 독서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아이들이 독서를 많이 한 아이들과 독서를 많이 하지 않은 아이들은 명확히 차이가 납니다. 독서를 많이 한 아이들은 질문 하나, 또 태도 하나를 보아도 결이 많이 다른 것을 느끼는데요. 예를 들면 독서를 많이 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이전에 읽었던 책과 연관해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한다던가 아니면 그 맥락상에서 숨겨진 의도를 빨리 찾아낸다던가 이렇게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독서를 많이 하지 않는 아이들은 이 지식의 양의 차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생각으로 꺼내야 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보면 몰라요, 글쎄요 라고 하던가 아니면 거의 대답이 이제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대답들이 많죠.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고 그 생각을 어떻게 꺼낼 수 있는지를 많이 알려주시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엄마표 독서가 실패하는 이유를 제가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습니다. 어머니들이 많이 어머니가 책을 읽어주시거나 함께 독서를 하려고 하지만 아이들이 잘 따라오지 않아요. 아이들이 책 읽는 거를 싫어해요 하고 굉장히 낙심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어머니들의 방식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어떤 관점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들이 이 독서를 좋은 경험이 아니라 학습 능력과 연관지었을 때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독서를 하면 아이들 논술 실력이 좋아질 거야. 어휘력이 좋아지니까 성적이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쉽게 그것이 결과로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엄마는 내가 독서하는 걸 통해서 공부랑 연관지어 생각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눈치채기 시작하면서 이 독서를 학습과 연관지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과제로 느끼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쉽게 독서를 마음 편히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담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결과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두 번째는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기질을 생각하지 않고 부모님의 기대대로 독서를 시키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의 기질이 아이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조용히 앉아서 책을 집중해서 읽는 아이도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산만해서 돌아다니면서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또는 금세 한 권을 읽고 또 다른 책을 읽고 한 권을 끝내지 않았는데 자꾸 책을 바꾸는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한 권을 끝까지 다 읽지 않기도 하지만 그 책만 계속 반복해서 읽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의 생각 기준에는 책은 정석대로 이 방법대로 읽어야 다 읽고 잘 읽는 건데 우리 애는 왜 저렇게 읽지? 이렇게 기준이 다를 경우에 아이들의 기질대로 이제 읽는 것을 용인해주지 못하거나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특히 섬세한 어머니들과 좀 산만한 또 장난꾸러기 아들의 조합일 경우에 상황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아이들마다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소, 좋아하는 장르, 좋아하는 방식대로 이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이 이 조급함을 참지 못할 때 이런 결과를 보입니다. 다른 집 애는 벌써 이 정도 읽는다는데 우리 애 이 정도 수준으로 읽어야지 이런 조급한 마음이 들 때 아이들이 그거를 빨리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불안한 마음이 전이 돼서 책을 읽는 것을 점점 기피한다던가 읽으면서도 불안해한다던가 아이들이 자긍심을 잃는다던가 이런 경우를 보일 수 있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조급함을 조금 내려놓고 그 자체를 좀 즐기시면서 아이와 함께 책을 읽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책을 읽는 아이를 만들려면 책 읽는 것을 행복한 경험으로 이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책을 읽으면서 행복할까요?
네, 저는 주로 아이들이 책을 읽을 시간이 되면은 맛있는 과일이나 간식을 내주면서 같이 하게 하거든요. 이렇게 달달한 음식을 먹으면서 책을 읽으면 네, 책도 꿀맛처럼 느껴지겠죠? 네, 그리고 또 부모님이 두 번째는 함께 읽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외롭게 동떨어져서 읽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함께 이 같은 공간에서 책을 읽으면서 이 따뜻한 미소와 이야기를 같이 나누며 읽으면 아이들이 훨씬 더 즐겁게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이 책을 풍부한 경험과 연결짓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책에서 어떤 음식이 나오면 그 음식을 같이 먹어본다던가 만들어 본다던가 책에 나온 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서 실제로 보면서 이 실제 삶과 책을 연결시켜주는 경험을 하면 아이들이 훨씬 풍부하게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엄마표 독서 성공하려면 이것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첫째는 양이나 시간을 체크하는 겁니다. 너 책 몇 분 읽었어? 책 오늘 몇 권 읽었어? 이렇게 양이나 시간을 체크하게 되면 아이들은 그 책 자체에 몰입하기보다는 양적으로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책을 깊게 생각하면서 읽는 게 아니라 빨리 넘겨야 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대충 훑어 읽거나 띄어 읽거나 이렇게 읽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책을 읽을 때 그게 제일 좋지 않은 경계해야 할 습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몇 권을 읽었느냐, 몇 분을 읽었느냐 이것보다도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공감하고 즐겁게 읽었는지를 함께 나누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이 독서 수준을 비교하는 말입니다. 다른 집 애들은 이거 두꺼운 책도 다 읽는다는데 너는 이 책 하나 못 읽어? 라든지 쟤는 벌써 전집을 다 끝냈대. 너도 이거 빨리 시작해야지. 이렇게 비교하는 말을 하시면 아이들은 벌써 이 책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교하는 말보다는 너는 이 부분에서 어떤 점이 재밌었어? 와, 나는 그거 생각 못했는데 참 재밌게 읽었구나. 이렇게 반응해 주시는 게 아이들에게 훨씬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좋은 말입니다. 세 번째는 어른들의 기준으로 책을 정하는 경우입니다. 3학년쯤 됐으면 이 수준은 읽어야 해 라든지 너는 아직도 초등학생인데 그림책을 읽니?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이 독서 수준을 정해져 버리면 아이들이 책에 대한 이 기대감이나 읽고 싶은 마음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몇 학년용 책 이거는 사실 그런 기준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수준의 책을 읽는 것을 더 권장하고 또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학년별 권장도서, 저는 학년별 권장도서라는 말보다는 아이들에게 그 시기에 도움이 되는 책을 찾아서 골라주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많은 권장도서들이 이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배경 지식을 쌓는 그런 책을 선정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가 이 학습에 필요한 배경 지식을 쌓는 걸 도와주겠다라고 한다면 그 배경 지식이 뭔지 교과서 내에서 확인해 보시고 그거에 관련된 이 주제의 책을 함께 아이들과 찾아보는 거죠. 예를 들면 사회 교과서에 세계화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권장도서로 세계화에 관한 여러 책이 있지만 아이들에 따라서 독서 경험과 수준에 따라서 그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수준과 책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무작정 그 같은 주제라고 해서 그 높은 수준의 책을 억지로 들이밀어서 아이들이 책에 대한 이 흥미를 떨어뜨리는 것보다 이 동일한 주제로 아이의 수준에 맞는 조금 더 쉽거나 재미있는 책을 함께 찾아보면서 이 배경 지식을 넓혀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3학년 수준이다 라고 해서 내 아이가 3학년이라고 해서 무작정 그 책을 들이미시기보다는 왜 이 책이 권장도서일까? 라는 걸 생각해서 아이들의 수준과 흥미도에 맞게서 같이 찾아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